예, 안녕하세요. 제 생각 이제 33강 지난 시간에서 조세와 효율성, 조세와 공평성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세의 공평가세 원칙으로서 편익 원칙과 빅셀이나 린달의 편익 원칙과 그 다음에 밀, 바그너 이런 분들의 그 능력 원칙에 대해서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익 원칙의 단점이 뭐죠? 편익 원칙의 단점이 무임승차자 때 측정이 안 된다는 거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경제안정 기능에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역으로 편익 원칙에 가세되면서도 누진세가 되는 조건, 그거 이제 이 논의로 빼냈죠. 편익 원칙으로 가세되면서 원칙이, 자, 원래는 편익 원칙은 재분배 기능에 약합니다. 고소득자들은 좀 조세 많이 내고 저소득자들은 조세를 덜 내고 이 기능이 안 되죠. 편익 원칙에 따라서 가세하면. 근데 이제 편익 원칙으로 가세되면서도 누진세가 되는 조건, 독특하죠. 원칙이 누진세가 돼가지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누진세이기 위한 조건. 독특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편익 원칙으로 가셔야 되면서도 누진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공재, 이제 이 편익 원칙은 뭐냐? 공공재 편익 보는 만큼 가시한다는 논리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면 됩니다. 자,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면은, 이러면 고소득자가 될수록 공공재 수요를 많이 할 것이고, 우리 이 탄력도가 EY를 한다면, 소득을 Y를 한다면 Y 변화율에 대한 공공재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이게 일보다 크다는 말은 소득 증가율보다 공공재 수요 증가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올라갈수록, 만약에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공공재 수요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소득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공공재 수요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고소득자가 될수록 공공재 수요를 더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의 편익 원칙에 따라 가시하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겠죠. 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비싼 논리인데요.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이 그대로는 1보다 안 크더라도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자, 1보다 크지 않더라도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지면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또 누진세가 됩니다.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지면,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 이거는 1보다 크지 않아도 요거보다는 크면은 누진세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수학적으로 보시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요거 아닙니까? EY라 할까요? 소득 변화율에 따른 공공재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ED라고 한다면, 자,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공재 가격은 조세입니다. 조세. 공공재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 그렇죠.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근데 요 놈이 크다. 요거보다 크가면 이제 이 분모로 나누면은, 이 분모로 나눠주면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나눠주면은 이게 크니까 1보다 크겠죠. 그죠?
1보다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놈보다 이놈이 크면은, 그러면 이 수식을 조작하면요, 이 분수를 이거 올리고 나누기니까 이제 올리가 곱하기로 뒤바꾸면 요거 날라가고요. 요거 날라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y 델타 y p 델타 p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죠? 요 나누기인데 올리가 곱하기로 이게 분모 분자 바꿔버리면 q 델타 q 이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모 요거 분자 나오죠. 그래서 이는 그럼 이 공공재 가격은 요 조세거든요. 조세 변화율이라고. 그럼 이게 뭐냐? 공공재 조세의 소득 탄력 승일보다 크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잖아요. 그 누진도 측정 조건에 누진세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거 있었죠. 조세의 소득 탄력성일보다 크면 누진세죠. 그 전에 물론 이제 평균세율 누진도 소득이 올라갈수록 평균세율이 올라가면 누진세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담세율 누진도라 해가지고 이거 나오죠. 조세의 소득 탄력성일보다 크면, 즉 소득이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조세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조작을 해보니까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누진세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이거보다 이게 커지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익원칙이 원래는 재분배 기능을 못하잖아. 누진세가 되지 못하잖아요. 고소득자 조세 많이 내게 하고 저소득자 조세를 덜 거두는, 이게 안 되잖아. 원래는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제 편익원칙으로 가세하더라도 누진세이기 위한 조건 독특하죠. 누진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능률원칙으로 가서, 능률원칙이 우리가 이제 능률원칙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은 그 사람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게 공평과세라는 원칙인데, 장단은 이 편익원칙의 장단점과 역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능력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동시에 달성해야 돼요. 수평 공평은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 그러니까 세전에 효용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세후에도 효용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효용이 동일 효용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펠드스타인의 정의처럼 그런 게 이제 수평 공평이고, 수직 공평은 이제 능력 큰 사람은 조세 많은 부담, 능력 적은 사람은 적은 부담 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누진세 혹은 소득 재분배 이거하고 좀 맞는 게 이제 수익 공평이죠. 수익 공평. 자, 그러면 이 수직 공평을 이제 추진하려면, 잘 추구하려면 조세제도가 누진세가 되어야 됩니다. 누진세. 그럼 이 누진세 제도에 대한 또 찬반 의견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좁혀지죠. 능력 원칙에서 수평 공평, 수직 공평. 수직 공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누진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 누진세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한번,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누진세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번호는 3번입니다. 능력 원칙 안에 이제 3번. 이 수직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수직적 공평을 위한 조세제도가 누진세 제도가 필요합니다. 누진세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봅시다.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찬반 의견. 먼저 반대 의견자들은 왜 누진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논리인가? 반대자들의 논리. 첫째는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 아무리 누진세가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겠죠.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탈세, 절세 많이 발생하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니까 탈세, 절세가
이랍니다. 탈세는 이제 범법행위, 세법을 의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거고, 절세는 이제 세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지도록 행동, 또 포착이 안 되도록 현세법에서 소득이 포착이 안 되도록 행동, 이런 걸 이제 절세행위인데, 절세행위는 이제 범법행위는 아니죠. 탈세는 범법행위. 하여튼 탈절세가 많이 나니까 누진세가 뭔 의미가 있냐, 고소득자를 탈절세 대해버린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겁니다. 효율성죄. 효율성죄. 그러니까 누진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을 제외합니다. 우리 뒤에서도 조세와 효율성 편에서 장에서 자세히 하시겠지만, 이 조세율을 올릴수록 효율성은 엄청나게 제외되는 거 확실합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반대 얘기입니다. 효율성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다수의 횡포다. 자, 다수의 횡포다. 그럼 자본주의에서 다수가 누구냐? 저소득자들이 더 많죠. 우리 고소득자들은 숫자는 적잖아요. 인구수는 적잖아요. 저소득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죠. 그래서 이 저소득자들이 다수니까 이들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누진세야. 이런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은 이제 효율성죄입니다. 자, 그러면 찬성 의견. 찬성 의견자. 자, 누진세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찬성 의견을 보면은, 첫째. 자, 누진세로 불평등을, 격차를 줄이는 거죠. 불평등을 해소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면 당연히 사회가 안정되겠죠.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 혼란, 정치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누진세로 격차를 줄여주면 사회 안정이 되고, 정치 안정, 사회 안정, 이런 내용이죠.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 그 다음에 동질감. 국민들이 같은 국민이다, 동질감 부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국민인데 너무나 잘 사는 사람과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 서로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익원칙에 입각해 봤었더라도, 자, 편익원칙에 또 나와요. 편익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도 누진세가 필요하다. 왜냐? 고소득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치안이나 국방에 대한 편익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크죠. 재산 많고 소득 많으니까 이 보호받는 치안이라든지 국방에 대한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공공재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저소득자는 공공재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익원칙을 가시하더라도 누진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소득자들이 자발적 선택한 거다. 고소득자들이 누진세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다. 저소득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들이 선택한 거다. 그럼 무슨 소리냐? 고소득자들이 자기들 불리한데 왜 누진세를 자기들이 선택을 하지? 우리가 옛날 말로 3대 부자가 없다 하잖아요. 3대 부자. 고소득자들도 지금은 잘 살지만 언젠가는 못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자손들이나. 그 못 살 거를 대비했을 때 누진세가 필요하다. 못 살게 되면 그때는 조세를 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진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들은 위험 깊이다. 기피자들 많다. 그래서 자기들도 저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소득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뭐 이 뷰캐넌 플라워 이런 분들의 주장인데, 뷰캐넌은 뭐 제정하게 유명한 경제학자죠. 뷰캐넌의 플라워, 이름이 꽃입니다. 꽃, 플라워.
이런 분들이 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여기 제일 중요해요. 자, 네 번째가, 자, 옛날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인 밀이라는 경제, J.S. 밀, 옛날 고전학파의 경제학자죠. 밀이 그 당시에 공평가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자, 밀의 동등희생의 원칙.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찬성 근거로서, 누진세에 대한 찬성 근거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밀의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밀은 이제 옛날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옛날에 이분이 공평가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희생이 되도록 가세를 하는 게 공평하다. 말 좋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희생이 되도록, 우리 조세 내면 희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조세를 내니까 효용이 다운된다든지 이렇게 자기 소득이 떨어지는데, 국민들 다 동등하게 희생되도록 과세를 하는 게 공평과세다. 이렇게 주장해요. 맞는 말이죠. 동등 희생이 되도록 과세를 하라. 그럼 그게 공평과세라고 주장한, 그게 동등 희생의 원칙입니다. 이분이 말한 이 동등 희생의 원칙에 입각을 해보았을 때 아마 누진세가, 밀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것도 동등 희생이 되게 하려면 누진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에 대한 강력한 근거 이론이 이 밀의 동등 희생의 원칙입니다. 동등 희생 원칙.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거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일단 이제 누진세를 위한 이제 반대 의견, 이제 찬성 의견 이렇게 봤는데, 3개, 4개 이렇게 봤는데, 요 반대 의견의 가장 강력한 건 효율성제 요겁니다. 요거고요. 뭐 확실합니다. 효율성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찬성 의견의 가장 강력한 밀의 동등 희생의 원칙입니다. 요걸 이제 이분은 그냥 동등 희생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 왔을 때 그럼 이 동등 희생을 어떻게 볼까? 그러면 이게 동등 희생이 되도록 과세하는 게 공평과세인데, 어떻게 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희생으로 봤을 때 누진세가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 희생의 원칙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의 동등 희생의 원칙. 이걸 이제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의 이제 이 분석의 가정은 효용의 이제 기수적 측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정하고 있고요. 자, 소득의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가정되어 있고, 그다음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일하다. 소득의 효용함수가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깔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등희생의 원칙을 분석할 때 어떤 가정이 깔려있나, 소득의 효용을 기수적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가정되어 있고, 물론 효용 기수적 측정 안 되죠. 서술 측정도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모든 소득의 효용함수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일하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동등 희생의 원칙을 동등 절대 희생으로 볼 것이냐, 동등 비율 희생으로 볼 것이냐, 동등 한계 희생으로 볼 것에 따라서 누진세가 되기 위한 조건. 어쨌든 이 원칙은 누진세에 대한 근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 희생, 비율 희생, 한계 희생으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 누진세가 되기 위한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동등 절대 희생으로 해석이 될 때, 동등 절대 희생,
절대 희생되는 절대 크기가 동등해 하도록 이렇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소득이고요. 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한계용이 보통은 체감하니까 뭐 일정할 수도 있고 최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체감하니까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게 한계용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계용이 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한계용 함수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소득자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득자. 저소득자는 여기 있겠죠. 그럼 이 조세를 때리면 소득이 막 깎이잖아요. 그죠? 이 조세입니다. 조세를 내고 나면은 가처분 소득이 여기다. 그러면 이 사람 희생 면적이 요 면적이 우리 한계용의 이하 면적은 총효용입니다. 희생 면적이죠 이게. 조세를 요만큼 내면은 요 면적만큼의 효용이 감퇴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도 요만큼 조세를 내면은 요만큼 조세를 내면은 요 면적만큼의 효용이 희생됩니다. 효용이 감소한단 말이죠. 조세를 내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동일하도록 절대 면적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절대 면적이 동일해지도록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 면적이 되도록 과세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누진세가 되느냐? 그림으로 이건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누진세가 되려면 이 사람 조세를 많이 거두고 이 사람 조금만 거둬도 절대 면적이 같아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어요? 그림상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누진세가 되는 건 제가 노란 거로 특별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한계용 곡선이 소득에 대한 한계용 함수가 급격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래프, 여기 소득인데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한계용의 그래프가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면은 여기 고소득자가 있고요. 여기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여기 있다 합시다. 저소득자. 그러면 이 절대 면적으로 면적이 똑같아지게 하려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조금만 조세를 내도요. 조세를 걷어도 이 면적이 엄청나죠. 여기 굉장히 면적이 크죠, 그냥. 그러니까 이 면적하고 동일하게 이 조세를 때리려면요, 고소득자는 상당히 이게 낮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이 면적이 똑같이 해야 되려면 조세를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이만큼 해야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대등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 대충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한계용이 체감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걸 이제 한계용 체감의 소득에 대한 탄력도가 1보다 커야 됩니다. 한계용 체감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한계용 체감이 엄청 빠르게 체감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한계용 체감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러면은 동정 절대 면적 희생으로 해석했을 때 누진세가 됩니다. 누진세.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게 느리게 내려오거나 수평이 되거나 이래 되면은 무슨 조세가 되겠어요? 느리게 내려오면 그냥 느리게 내려오면 그 역진세가 되겠죠. 수평이면은 한계용이 일정하면은 자, 소득에 대한 한계용이 일정하면은 이거는 고소득자 있고 저소득자에 대한 면적이 똑같으려면 세금이 똑같아야 되죠. 세금이 똑같아야 면적이 똑같아지죠. 이는 정액세 조건입니다. 정액세도 역진세의 종류입니다. 정액세가 되겠고요. 그 외 는 전부 다 누진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체감, 느리게 체감하거나, 그다음 수평이거나 이러면은 다 역진세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동등 비율 희생으로 해석한다. 비율 희생으로. 동등 비율 희생으로 해석한다. 보이죠? 동등 비례 희생, 비율 희생이라 하기도 하고 비례 희생이라 하기도 합니다.
비율 희생.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요 환경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그럼 여기 고소득자가 여기 소득이 원래 여기 있고요, 저소득자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러면 고소득자부터 뭐예요? 고소득자는 세금을 이만큼 내면은, 텍스를 이만큼 내면은 이만큼 희생당하죠. 이 면적만큼. 그 저소득자 조세 내면은 이만큼 희생당하죠. 그죠? 근데 비율로 해석하는 거는 이 절대 면적이 같게 하는 게 아니고 비율로 해석하는 거는, 자, 요 면적을 알파라고요. 자, 요 사다리꼴, 각각 사다리, 요 베타, 감마, 델타로 합시다.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그러면 고소득자의 이 이제 원래 전체 총용의 자기 소득에 대한 전체 비용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 거 아닙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 면적 전체 그 원래 가세 소득, 자기 소득에 대한 총형이죠. 거기서 조세로 인한 이 희생되는 요 델타 면적의 비율, 이 비율이,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자는 원래 총형이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리고 조세로 인한 희생되는 면적이 베타죠. 베타. 이 비율이 이렇게 원래 총형의 조세로 인한 희생되는 면적의 비율이 이렇게 동일해지도록 가시하자. 이게 이제 동등 비율 희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누진세가 되겠어요?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빨리 체감 안 해도 돼요. 직선으로 체감만 하면 돼요. 자, 소득에 대한 환경이, 소득에 대한 환경 체감이 빨리 내려도 되고 느리게 내려도 되는데, 직선으로 우하향, 느리게 내려도 돼요. 직선으로 우하향만 하면 됩니다. 환경이 직선으로 우하향만 하면은, 직선으로 우하향, 그거 기억해주세요. 빨리 내려도 되고 느리게 내려도 되고, 하여튼 직선으로 우하향 하면은 이거로 해석할 때 누진세가 됩니다. 누진세. 그럼 수평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앞에는 절대세는 수평은 정액세겠죠. 정액세도 역진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평이면 환경이 일정하면은,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환경이 일정하면은 이거로 해석하면은 비례세가 됩니다. 비례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곡선으로 내려오면, 곡선 우하향하면요, 환경이 곡선으로 우하향하면은 이 고소득자가 여기 있나 저소득자가 여기 있나, 또 고소득자가 여기 있나 저소득자가 여기 있나 달라집니다. 이게 그죠,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으로 우하향하면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조세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곡선으로 우하향하면 무슨 조세가 될지 뭐 구간에 따라 다르니까 모르고, 하여튼 직선으로 우하향하면은 누진세가 됩니다. 수평 환경이 일정하면은 비례세가 됩니다. 비례세. 앞에는 요 직선 환경이 일정하면 정액세가 된댔죠. 정액세가 앞에 그 절대 면적은, 절대 동등 희생은 환경이 일정하면 정액세가 되는데, 정액세도 역진세의 종류입니다. 역진세. 근데 요거는 이제 환경이 일정하면 비례세가 됩니다. 비례세. 요 비율로 한 다음에 비례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체증하면은, 환경 체증하면은 역진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역진세. 여기다 할까요? 자, 요건 맞네요. 그죠? 환경이 체증하는 경우도 있겠죠. 구두쇠들만 있어가지고 이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에 대한, 돈에 대한 환경 체증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뭐 이걸로 해석하면 완전히 역진세가 돼요.